7월 2일 오전 송은재TV 시작합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내란 특검에서 오늘 오전 10시 조금 전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소환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에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총리를 비롯해서 장관들, 그 참석했던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디까지가 내란 동조, 내란 묵인, 내란 동조고 어디까지가 소위 이 비상계엄에 피해를 입었는가, 이렇게 가르마를 타는 작업입니다. 특검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놓고 매일같이 이렇게 서로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금 특검에서는 일찍 대통령실에 가서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좀 일찍 알았던 한덕수를 비롯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란 동조가 아니냐라는 걸로 보고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이 맞물려서 국무회의 참석했던 사람들, 이 수사를 해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이 진행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어제는 강의구 전 부속실장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을 하고 난 다음에 계엄 선포문을 새로 만들려고 했다. 새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덕수를 비롯해서 여기에 사인을 했다가, 여기에 서명을 했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해서 폐기한 내용, 이 내용을 밝혀내고 이게 내란 동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 수사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총리와 장관들에 대해서 반으로 나누어서 이 내란 동조한 사람, 묵인 방조한 사람, 아닌 사람, 이제 피해를 입은 사람, 이렇게 나누어서 조사를 하겠다. 윤 대통령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또 특검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이 장관들, 총리에 대한 이 수사, 그 다음은 이제 국민의힘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의 당시에, 계엄 당시에 연락을 받았던 사람들, 추경호를 비롯해서 당시의 원내대표 어디까지가 이 사실을 일찍 알고 있었고 어디까지가 동조로 볼 것이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 가르마를 타는 이 작업입니다. 특검이 시작이 되면서 이 예상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소위 비상계엄, 내란 외환, 이 조사를 하는 조은석 특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는 5일 2차 조사를 하는데 뭐 오전 9시냐 10시냐 이런 부분으로도 지금 밀고 당기기를 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 계엄에 대해서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있었고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곧바로 내란이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비상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또 탄핵을 놓고 뭐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또는 집회와 시위에서 뭐 여러 가지 자유통일당 쪽에서 이런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이게 계몽령이었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 이 계엄이 꼭 필요한 것이었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이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들, 이 많은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재판이 열리게 되면 방어권도 행사를 해야 되고 이런 주장들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송은재TV를 통해서 이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것이었다, 이게 내란일지는 법적으로 다퉈봐야 한다. 그 다음 뭐 여전합니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결정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송은재TV의 입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로부터 뭐 비판도 받았고 또 찬성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비상계엄을 놓고 뭐 계몽령이다, 계엄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었다. 비상계엄은 이 민주당의 소위 국회를 통한 이 줄 탄핵, 뭐 줄 특검,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저는 군사적인 계엄은 부적절했다.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현재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 위헌정당 해산이었습니다.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이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했는데 비상계엄이 터졌고 이 비상계엄 와중에 많은 주장들이 쏟아졌습니다. 계몽령이라든지 뭐 계엄이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라든지 대통령의 당연한 권한이죠. 그런데 그게 헌법과 법의 절차에 맞게 요건에 맞게 이 선포가 됐느냐는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정치재판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도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중요한 것이죠. 윤 대통령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2.3 비상계엄은 부적절한 것이었습니다.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이게 내란일지 아닐지는 뭐 재판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적어도 이 직권남용은 될 수가 있다. 요건에. 또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맞서는 것이 맞지 않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사람들, 저 자유통일당을 비롯해서 또 뭐 전광훈 목사와 함께 많은 이 정치평론, 유튜브, 국민의힘 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 뭐 지금 나경원을 비롯해서 모두가 윤 대통령을 지키자는 것과 계엄이 잘 됐다는 것은 다릅니다. 모두 말을 바꿉니다. 뭐 홍준표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침묵할 때인가, 말을 바꿀 때인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는 모두 지금 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언론에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을 비롯해서 지금 국민의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고 특검에 대해서 어디까지 견제를 할 것이냐, 이렇게 특검을 진행을 하는 것, 내란이라고 못을 받게 되면 이게 뭐 동조냐 묵인이냐까지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런 수사 태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필요한 메시지는 내놓아야 합니다. 지난 이 계엄이 있고 난 다음에 이 계엄에 대해서 이 계엄이 잘 된 것이다라고 말을 떠들었던 그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을 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이 설득력 있는 그 부분의 주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특검이 이렇게 내란 외환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게 이 범위가 어디까지 번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도 무사하리라는 보장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보복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 청구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만 이재명 정권은 무엇을 할지 모릅니다. 지금 특검을 통해서 소위 정치 보복을 하겠다라는 걸 분명하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언제 출석을 한다, 출석하지 않는다, 뭐 김건희 여사 그 휠체어를 탔느냐 타지 않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심적으로 계엄에 대해서 법적으로 이게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어디까지 지금 특검의 수사는 과잉 수사인 것인지를 조목조목 밝혀서 그때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계몽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윤 대통령의 계엄은 뭐 적법한 것이었다라고 주장했던 그 많은 정치평론가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다 어디에 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자기가 한 말이 뭐 말을 바꾼다라고 해서 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 이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많은 뭐 정치평론가들 또 유튜브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이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잘못된 주장을 했는지 자신들이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특검 수사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그 자신들의 소신을 밝힐 때다. 그 부분 그래야 당당한 것이다 라는 걸 짚어두고요. 국민의힘이 뭐 아예 이 특검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으면 이게 국민의힘은 여기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느냐?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탈당을 하고 뭐 그랬으면 이제 윤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이 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일 당시에 윤석열 정부에서 계엄이 있었던 것이고 국민의힘과 관계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도 책임을 질 부분은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지는 부분은
쇄신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또 당당하게 여기에 맞서 싸워야 할 때는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모래 속에 타조가 머리를 쳐박는다고 해서 이게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을 하면서 송원석 비대위 체제가 됐습니다. 처음으로 한 것이 혁신위원장에 안철수를 임명을 했습니다. 적임자라고 보입니다. 안철수가 가장 개혁에 많은 주장들을 해왔고, 그래서 또 비상계엄과도 관련이 없고,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으로 임명이 돼서 이 혁신 작업을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혁신 작업도 진행을 하면서 이 전당대회도 추진을 해야 합니다. 8월 중순으로 이 전당대회 날짜도 지금 잡아야 하고 준비위부터 꾸려야 합니다. 안철수가 혁신위원장을 맡으면서 전당대회에 출마를 할 것이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이게 그러니까 안철수로 하느냐, 서울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송원석 위원장이 여러 사람을 만났는데 결국은 안철수로 낙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혁신도 해가면서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하고 당권 경쟁입니다. 당권 경쟁을 통해서 혁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를 하고 당이 어떻게 단합할 것이냐, 이 부분도 점검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대통령에 취임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인사는 가장 대표적으로 모두 방탄 인사입니다. 모두 보은 인사, 방탄 인사입니다. 그 다음 자기 재판을 없애는데 골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없앨 수만 있다면 지금 검찰에 재수사도 하겠다, 법도 바꾸겠다, 사법부도 급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김민석을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소위 내란 특검의 수사가 광범위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12.3 비상계엄입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게 내란이 아니다라고 하는 주장, 이게 적절했다라고 하는 주장도 나와야 할 시점입니다. 지금 그런 주장이 필요한 때입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한다, 곧바로 지금 국민의힘이 절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찬성을 했던 많은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을 지키고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다라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책임들이 지난 대선을 통해서 대선 패배로 책임을 진 것이고, 지금도 국민의힘이 어려운 것은 그런 주장들을 했던 것들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선거 부분이 있고 미국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은 우방이니까 미국의 힘을 빌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에 대해서 미국이 간섭하지도 않고 간섭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미국의 한 시민단체의 움직임, 부정선거, 지금 증거가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런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 국민의힘 보수의 재건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라는 걸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석 시간을 놓고 휠체어를 놓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당당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것처럼 비상계엄은 불법이 없었다, 정당한 것이었다 라는 주장을 지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 앞에서.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이게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지 지금으로서는 짐작하기 힘듭니다. 7월 2일 아침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